자, 감청, 도청 당했습니다. 자, 미국 기밀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한국도 도청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미국과 협의한대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미국 형님들이 뭐 우리 좀 엿들을 수 있지. 뭐 이런 거야. 너무 황당한 반응인데요. 자, 감청당한 국가안보실. 미국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논의한 김성한 이문희 대화도 들여다봤다. 여기서 심각한 게 NSC. 지하 벙커에서 했었던 내용이 감청이 됐다는 거예요. 지하 벙커까지 감청이 됐으면 허접하게 만든 대통령실은, 자, 미국은 지금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이 바이든 뒷담화 깐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가 다 뚫려버린 문제는요. 미국이 이렇게 손쉽게 감청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북한은, 중국은 없을까?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뜯어봐야 돼요. 대통령실, 용산을 다 뜯어봐야 됩니다. 빈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요. 이 얘기가 1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제기됐었던 건데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겨 나오다가 생긴 일 아닙니까? 자, 일단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좀 볼게요. 자,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동맹국이고 나발이고 없다. 자,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미국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통화는 곤란하다.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김성한 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155mm 포탄 33만 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 이 양반들은 외교부 라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익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자, 뉴욕타임즈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성한과 이문희 둘 다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뉴욕타임즈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응 기가 막혀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감청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미국 측에 항의할 거냐, 진상 파악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이번 의혹 역시 동맹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관계를 흔드는 짓을 미국이 했잖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했잖아요. 동맹이라고 하면서 엿듣고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그 말은 뭡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동맹국 간에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무슨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거잖아요. 근데 동맹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다 도감청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실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사실이 적발된 게 세 번째. 미국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동맹국 사이의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 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라고 반응했다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의에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와 덴마크의 군사정보국이 독일, 프랑스 등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의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 해서 동맹국 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주 꼴보기가 싫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동맹국인데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 그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 바이든 정부가 진짜 못해요. 결국은 늘상 해오던 건데 이게 뽀록이 난 거잖아.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항의를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바이든만 도와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바이든이 진짜 나빠요. 대한민국의 국익만 놓고 봤을 때 바이든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바이든에 대한 비토 세력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이 외교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만만한 게 한국이어서 한국 삥 뜯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뜯기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약점을 하나 잡았잖아요. 바이든의 약점을 하나 잡았잖아요. 이 약점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꼬리를 내립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협의를 합니까? 예? 거기다가 이런 말도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과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사실과 관련해서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사실상 각국의 정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쟁의 축소성에 맞춰봐야 하는 점이 있다. 아니, 우리가 전쟁해? 우리가 전쟁하는 당사자야? 미국이 대한민국을 불법 도청, 감청을 했는데 전쟁 중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쳐 맞아놓고 전쟁 중이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도감청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이 카드가 또 생긴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의 특수성에 맞춰봐야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감청 좀 할 수도 있지. 이런 태도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 해명이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계획, 안보 공백과 혼란 초래할 수 있다. 2022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 청와대 안보우는 역겨워, 안보 공백 없어. 국민의힘, 문재인 청와대 이전 발목 잡기 그만, 안보 공백 없다. 4스타 예비역 장군 64명, 청와대 이전 안보 공백 없어. 국민 군 분열행위 중단하라. 이 개 양아치들. 어떡할 건데?
저 예비역 장군 64명 저런 매국노 같은 인간들이 군인이라고 어떡할 거냐고요. 다 뚫렸잖아요. 벙커 뚫렸으면 허접한 대통령실은 안 뚫렸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실 공사 누가 했는 줄 알죠? 다누림건설. 이런 데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안 뚫렸겠냐고요. 벙커가 뚫리는데 안 뚫리겠냐고요. 당연히 뚫렸죠. 이게 할 짓이냐고요.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잘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보, 보안 전부 다 내팽개치고 말이 됩니까? 자, 김병주 의원이 CIA 도청 어떻게 했냐. 필름 한 장 덧댄 용산 도감청에 무방비하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다.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 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벽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선과 장비에도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갈 수 있다. 일체 다 점검하고 보완해야 된다. 거기다가 대통령실 바로 옆에 100m 가까이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옛말로 창호지문, 종이문 바로 옆에 앉아있는 꼴이다. 방 안에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그런 형상이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아시죠?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 5월에 그 미국이 모스크바의 새 대사관 건물을 갖다가 짓기 시작한 지 무려 한 1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서 왜 그렇게 졌는지 알고 계세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대충 이 얘기 충분히 들을 만한데 뒤도 자, 보세요. 대사관 하나 짓는데 15년 동안 짓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을 미군 부대 옆으로 이사하는데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뚝딱 이사하듯이 그렇게 이사를 해? 그러니까 보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자체를 추진한 인간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를 누가 도감청할 것 같으냐? 적성국가, 경쟁국가, 우방국가 다 대한민국 도청하려고 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도청한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어요. 이런 도청 사실이 밝혀지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포탄 수출 거부, 미국이 도청 후 자르라고 했고 윤석열이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다. 블랙핑크는 핑계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도감청도 굉장한 사건이 터진 건데 내정 간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었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찍었어요. 자, 이러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할 걸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대. 자, 미국이 도청해서 다행이다. 아니죠. 미국이 도청을 했어요. 도청한 게 드러난 것뿐이죠. 중국이 도청했으면, 북한이 도청했으면, 일본이 도청했으면요.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뚫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데는 드러나지 않은 거고요. 미국은 그게 기밀 문서가 유출이 돼서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취약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회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줄줄줄 새고 있고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을지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이 다 듣고 있을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졸속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다 뚫린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도청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허술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출퇴근하면서 술이나 먹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보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졸속으로 이전한 데다가 대통령이 맨날 왔다 갔다 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인간 놔두면 대한민국 진짜 골로 갑니다.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도감청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을 의심하고 당연히 대비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미군 부대 바로 옆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어요. 그리고 졸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의 구멍이 뻥뻥 뚫려버렸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미국은 대사관 하나 짓는데 15년 동안 짓더라. 보안 때문에.
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보안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청와대를 놔두고 청와대 NSC를 놔두고 기어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것이다. 탄핵해야 마땅한 그런 세력이다.